자, 이번에 이어서 우리가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적분의 의미 배울 때 적분은 미분의 역도함수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말 제대로 설명 안 드리고 막 정적분이다 부정적분이다 막 이따 배울 거예요 하면서 대충대충 설명을 했었죠. 이제 제대로 배웁니다. 항상 헷갈렸을 텐데 제가 헷갈리지 않게 이해하는 방법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갈 거고요. 자, 따라오시죠. 일단 맨 처음에 적분의 의미 복습하겠습니다. 적분 느낌적인 의미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면적이 아니다. 어떤 함수값의 포인트를 축축축축 누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수값의 적분 변수의 축이 x축으로 돼 있으면 착착착착 더하는 거고 y축으로 돼 있으면 착착착착 더하는 거고 만약에 x, y축이 둘 다 위치고 어떤 색깔로 표현이 돼 있다? 그럼 그거는 이제 x, y를 이동을 하면서 그 색깔에 대한 거를 수식적으로 f, x, y에 대한 걸 누적을 할 텐데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아니다. 그건 시험하면 미적분학에서 선적분, 면적분 배우면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적분의 정의라는 거는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걸 내가 되게 적분이라는 게 무슨 막 뉴턴, 라이프니츠 막 이런 사람이 한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아르키메데스 때부터 이 개념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를 더하는데 뭐 잘게 쪼갠 걸로 이렇게 더하면 대충 부피 비슷한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맨날 이렇게 입으로 떠드는 사람은 늘 하수가 될 수밖에 없고 창시자는 이름이 남기 마련이죠. 아무튼 아르키메데스 대단해요. 그 다음에 적분의 연산을 할 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분의 역도함수의 개념을 통해서 x제곱을 적분한다라고 하면 어떤 놈을 미분하면 x제곱이 될까를 생각해보고 그럼 일단 차수 하나 늘어날 테니까 x세제곱이고 그럼 x세제곱 미분했을 때 3이 앞으로 탁 니어나오는 거를 상식을 딱 시켜주려면 아래서 미리 3이 딱 대기하고 있어야 될까? 3분의 x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부정적분이라는 걸 통해서 적분의 결과를 미리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암기하기 싫어가지고 이과오고 공대하고 이랬지만 결국에는 이런 몇 가지 핵심적인 암기가 여러분을 나중까지 100개 암기할 거를 10개 암기만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뻗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포인트에서 암기를 탁탁 해두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갑자기 100개를 한 번에 다 암기해야 된다는 생각에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 외워라 하는 거는 웬만하면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트에 꼭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그 암기한 적분의 결과를 이용을 해서 정적분이라는 어떤 구간에 대해서 면적을 구할 때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작하시죠. 자,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어떤 거냐? 자, 일단 조건. 우리 라지 fx라는 애를 미분을 했을 때 스몰 fx가 된다라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일단 뭔가 면적을 하면은 커질 것 같고 커지면은 뭔가 대문자 쓰고 좀 뭔가 느낌이 오시죠? 부정적분이라는 건 말이죠. 이게 한자로 하면 여러분들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된 걸 가져왔는데 인피니트 인테그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생각해서 인피니트를 뭐 인피니티 워 생각해가지고 무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세요. 인파이나이트. 파이나이트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유한해라는 개념인데 유한이 아닌 놈이 바로 부정적분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적분은 넓이 이렇게 배웠는데 이 적분은 결과가 어떤 넓이라는 하나의 스칼라 값이 아닙니다. 이런 넓이라는 놈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어떤 변환인 거죠.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늘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적분을 했다? 그러면 어떤 함수, x에 대한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적분이라는 건 뭐냐? 정적분은 정해진 적분. definite integral. 그러니까 definite이 뭐냐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define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정의하다. 어떤 정의된 영역 내에서의 적분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범위가 이렇게 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는 항상 어떤 값이 되는 거죠. 꼭 우리가 어떤 축을 통해서 한 건 하나의 표현일 뿐이고요. 축이 아니어도 함수를 표현한 방법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표, 화살표, 수식, 뭐 그래프 이렇게 있었는데 수식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축이 그 함수값으로 할당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값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히 면적이다, 뭐 부정적분은 뭐 그냥 함수고 정적분은 면적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적분은 부정적분을 이용한 어떤 구간 내에서의 함수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얘 같은 경우에는 f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떤 c라는 놈이 존재를 해요. 어떤 하나의 값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x제곱을 적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걸 미분하면 x제곱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3분의 1 x세제곱 이렇게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땡입니다.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온 놈은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1도 되고 플러스 2도 되고 왜냐 상수항은 다 날아가니까 이런 수많은 놈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놈들에 다 모여있는 그걸 한 방에 말해야 되잖아요. 야 이거 적분 결과 뭐야? 라고 누가 물어봤는데 3분의 1 x제곱 플러스 1, 3분의 1 x제곱 플러스 2, 3분의 1 x제곱 플러스 3 이러고 막 하루 종일 얘기할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얘기해도 틀렸어. 다 못 말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묶어서 어떤 알파벳으로 표현을 한 게 어떤 c라는 상수값을 붙여서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 어떤 함수죠. 함수의 값이 아니라. 그에 반면해서 우리의 정적분이라는 건 어때요? 어떤 구간에서 딱 그 구간의 함수값의 총합 이거를 말한 거니까 결국 우리가 소닉이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점수를 얻었으면 1000점이면 1000점이고 1200점이면 1200점이지 동전을 새로 넣지 않는 이상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이미 왔는데 구간이 정해지고 왔는데 뭐 1100점일 수도 있고 200점일 수도 있고 그 점수가 왔다 갔다 흔들면 그 게임 고장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구간에 대한 게 대입이 돼서 어떤 하나의 값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바로 정적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좀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x제곱이라고 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주어진 거는 문제부터 정적분 쓸 거냐 부정적분 쓸 거냐 답이 나온 겁니다. 왜냐? 구간이 있었죠. 구간이 있으면 뭐야? 정해져 있는 definite integral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답은 어떤 함수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몇 이렇게 어떤 숫자로 딱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외우고 있는 부정적분의 결과를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적분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는 야 너 이거 부정적분 할 줄 알아? 라는 것까지 물어보는 부분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구하라고 했을 때 주관식일 때 대학 시험일 때 여기다 3분의 8 바로 적잖아요. 계산 실수로 3분의 8 못 쓸 수도 있어요. 3분의 6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분 점수를 획득하려면은 꼭 누가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분의 결과를 한 줄 쓰고 부분 점수 조금이라도 획득한 다음에 결과까지 와야 이게 틀려도 이 앞에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부정적분의 우리 공식이 x는 n승에 대한 거는 n 플러스 1분의 1에 x n 플러스 1 플러스 c까지 들어가 있는 게 부정적분의 결과이니까 정적분을 할 때는 요 안에다가 부정적분의 결과를 넣고 거기다가 2에서부터 0까지 구간을 이렇게 하나씩 옮겨 놓습니다. 여기 사실 플러스 C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2 넣었을 때도 C고 0 넣었을 때도 C니까 C에서 C 빼면 0이니까 제가 생략한 거지. 여러분들 할 때 여기에 항상 부정적분의 결과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를 먼저 대입을 해서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대입을 해서 여기다가 써서 앞에 거 대입한 거에서 뒤에 거를 빼줍니다. 그게 바로 정적분의 결과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적분은 면적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한 축으로 우리가 어떤 함수값으로 잡으면 이제 면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면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봐요. 0부터 2가 아니라 뭐 2부터 8이라고 해봐요. 그럼 지금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요. 0부터 8까지의 너비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0부터 2까지의 너비를 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남는 놈이 뭘까요? 2부터 8까지의 넓이인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려고 했던 놈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적분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하나의 함수값이 나오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정적분의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된다. 부분 점수 따려면 꼭 그것도 서술형에 적어 놓으셔야 한다라는 게 요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노트에서 얻고 싶어하는 몇 가지 공식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필수적인 거니까. 자, 일단 다항함수의 부정적분. 다양한 부정적분 공식 목록인데요.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x의 n승이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오고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 나옵니다. 요거 사실 저도 안 외우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 다 안 외우고 저
미분의 결과만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의 결과를 통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항상 역도함수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뭐지 하고 생각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도 미분의 결과를 알고 있으면 굳이 적분의 결과까지 추가적으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리함수. 요거는 외워줘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lnx를 미분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x분의 1은 적분할 경우에는 lnx라고 로그인데 밑이 2이네. 우리가 그 지수에서 익스포넨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x가 만약에 a라고 했을 때 x는 로그 밑이 2고 요렇게 되는데 요 2라는 놈이 미칠 때는 항상 특별하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ln(a) 요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어떤 함수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y는 ln x라고 우리가 만약에 쓰여지는 어떤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x 요런 식으로 돼 있을 때 y를 만약에 미분하면 요거는 x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들이 x분의 1을 적분하면 ln 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분모가 막 이렇게 유리 형태로 돼 있으면 항상 ln이 나오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가 1차가 있을 때만 이런 거고요. 만약에 n차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x의 마이너스 n승에 대해서 적분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x의 n승 적분하듯이 그냥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은 뭔가 유리함수 느낌이 안 나가지고 제가 그거를 아래로 내려서 x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서 굉장히 무슨 와씨 굉장히 어려운 거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다항함수의 적분 공식의 하나의 그 부분 집합일 뿐입니다. 자,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함수도 사실 막 여기서 막 루트 들어가고 와씨 처음 보는 거고 되게 어렵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 다항함수의 적분을 했던 공식이 그대로 여기로 확장이 된 겁니다.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독특하죠. 우리가 익스포넨셜에 대해서는 미분을 해도 그대로 익스포넨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분을 해도 하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 공식만 외워주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외울 건 여기서 굳이 추리자면은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두 개만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걸로부터 다 확장되고 요거는 미분의 결과만 외우고 있으면 적분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 한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손으로 직접 써보고 연습 문제 좀 넘겨가지고 이런 거 응용되는 비슷한 문제 있으면 한두 문제는 풀고 넘어가는 게 그래도 나중까지 길게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이죠. 요건 약간 중요합니다. 부정적분 같은 경우에 솔직히 못 외웠어도 시험 보기 전에 1초 만에 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뼛속까지 깊게 이 물리적인 의미, 그림적인 의미, 수식이 아닌 머릿속에 그림의 형태로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정적분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정적분이라는 건 definite integral, 어떤 구간에 대해서 define된 정의된 인테그랄,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적분이라는 얘기예요. 즉 A부터 B까지, 이거는 B부터 A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A에서 B로 적분을 하나, B에서 A로 적분을 하나, 그래프의 넓이다 라고 하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래프의 넓이로 함수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소닉 게임으로 생각해 봅시다. 소닉 게임 여기서부터 링이 막 이렇게 있어요. 링이 있고 여기도 링이 있습니다. 소닉이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점수를 먹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반대 구간으로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왔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행한 시도를 거꾸로 리플레이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뿌르르르 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점수판이 어떻게 됐어요? 점수가 뜨르르르 하고 내려가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실 때는 적분의 구간이 바뀌면 이게 반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뒤에 여러분들에게 요거 3번을 배운 다음에 다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지 다시 돌아와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일단 소닉 게임에 갔다가 따르르 리플레이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이게 구간이 바뀌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적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형 변환이라 그랬죠?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질 수 있는 그런 변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선형 변환 성질 중에 하나인 애디티비티라고 말하는 건데 이렇게 안에 합쳐져 있는 애를 전체적으로 적분했을 때 각각을 쪼개고 한 거랑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그래프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자, fx가 여기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gx는 여기서 이렇게 뻗게 생겼어요. 그럼 fx랑 gx를 더하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서 요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래프처럼 생겼겠죠. 그러면 요거의 면적은 결국 뭐겠어요? 요 똑같은 구간 내에서 요 면적 더한 거랑 요 면적 더한 거랑 더하면 이 면적이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거 이해가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수식으로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요 느낌적으로 외우고 언제든지 요런 거에 대해서 적분할 일이 있으면 쪼개는 거에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그 우리가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아니 선형 변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제가 이 성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호모지니티라고 어떤 상수값을 곱했을 때 그게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여부. 그다음 또 하나는 어떻게 더해졌을 때 그게 각각으로 쪼개질 수 있느냐 여부. 그 두 개를 만족하면은 이 어떤 행위, 적분이라는 행위는 선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선형대수 시간 가면 이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인 이런 성질도 적분은 만족을 한다는 건데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프적으로 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요거를 면적을 구한 다음에 요 면적값이 A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C를 곱한 이 AC라는 놈이랑 맨 처음부터 이거를 C배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C배에 올린 다음에 이 면적을 구한 거랑 어때요? 누가 봐도 그냥 똑같겠죠? 그 말 한 거예요. 당연한 거 가지고 자꾸 공식으로 만든 겁니다. 당연한 거 길게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자, 그리고 이 대망의 4번. 요거가 이제 제가 아까 말한 1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놈이에요. 이것도 사실 그림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A가 있고 우리가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C가 있죠. 자, A부터 C, B까지 넓이를 구한다고 했어요. 그거는 뭐냐? 당연히 A부터 C까지 넓이랑 C부터 B까지 넓이랑 더한 거랑 똑같겠죠. 그게 바로 요 공식이 되는데 요게 이제 1번 공식에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 요렇게 응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A부터 B까지 어떤 구간을 이동한 거랑 면적을 구한 거랑 그 다음에 B부터 A까지 fx, dx 요거를 더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에 진짜 순수히 면적만을 의미한다면 요거는 요거의 2배가 될 거예요. 근데 2배가 되지 않고 0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A부터 C를 가고 그 다음에 B를 갔다고 얘기한 것처럼 A에서 B를 가고 B에서 다시 A로 돌아오면 다시 원점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A에서 B 갔다가 B에서 A로 오면 A에서 C 갔다가 C 갔다가 요거 B네. 요거 오타예요. A에서 C 갔다가 C에서 B 간 게 A에서 B를 간 것처럼 A에서 B 갔다 B에서 A를 간 거는 결국 A에서 A를 가고 fx, dx 요거랑 똑같은 건데 자 생각해보세요. A에 있었어요. 내가 아무 데도 안 갔어요. 그럼 면적이 뭐겠어요? 0이겠죠. 내가 옆으로 한 칸 야만큼이라도 이동을 했어도 여기에 함수값만큼 쌓일 텐데 야만큼도 이동을 안 했어. 사각형을 아무리 잘게 쪼개도 여기서 눈곱만큼도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요거의 결과는 0입니다. 오! 우리 0이야. 그럼 어떻게? 요거 양변에 똑같은 걸 빼서 얘를 이쪽으로 넘길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요게 요런 식으로 와서 A부터 B까지 f, x, dx는 마이너스 요거 넘어왔죠. B부터 A까지 f, x, dx 요런 식으로 우리가 구간을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 부가 붙는다라는 여기서부터 파생 공식이 1번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적분은 면적이다, 적분은 면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곳곳에서 계속 튀어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닉의 비율을 들고 뭐 함수값을 얘기를 하고 막 좌표계를 설명을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즉 이 1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분 같은 경우에야 공식이니까 사실 이번에 외우고 때려치면 못 외웠어도 나중에 매틀럽이 다 해줄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 적분이라는 거의 구간의 의미
혹은 적분이라는 거가 선형 변환이라는 거의 의미, 이런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대학 미적분학으로 한 발짝으로 나가지 못하고 대형 무적분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면 공학수학으로 못 넘어가고 공학수학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뭐 전자기학, 뭐 동력학, 뭐 로봇공학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이해가 안 된다면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뭐 나무위키 이런 데다가 쳐서 열심히 공부하고 쭉쭉쭉 따라오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정적분이랑 정적분 배웠습니다. 적분의 의미 어떤 거였죠? 적분의 의미 더 이상 면적이 아니다. 면적일 경우에는 어떤 거다? 우리가 그래프의 형태로 그려서 또 한 축이 어떤 함수값일 때에만 면적이다 라는 거죠. 그다음 부정적분이랑 정적분 뭐였어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영어로 받아들이고 영어가 힘들다 라고 한자로 받아들여라. 자, 부정적분, 정해지지 않은 적분, 어딘지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일단 공식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정적분, 정해진 적분, 구간이 정해진 적분. 근데 그 구간의 의미는 뭐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진행하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결국 A에서 B의 적분이랑 B에서 A의 적분이랑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분들, 주요 공식들 여러 가지 배웠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뭐다? 다항함수. 그 다음에 x분의 1,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그것만 외우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미분으로부터 돌려서 익히면 되고요. 무리수도 다항함수로부터, 유리수도 다항함수로부터 결국 만들어내면 되고요. 그다음 정적분의 기본 성질들에 대해서 제가 쭉쭉쭉쭉쭉쭉쭉 나가는데 거기서 결과적으로 적분은 선형변환이고 그 다음에 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구간을 할 때 이어서 한 거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랑 똑같다라는 성질을 통해서 이렇게 싹 반을 접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놈은 갔다 온 거랑 똑같다. 결국 간 거랑 온 거랑은 부호가 반대다라는 것까지 익혔으면 요번 강의에선 여러분들 제가 가르친 것만큼 완벽히 익혔으니까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쭉쭉쭉쭉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